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CNB는 시민기자단을 통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민들의 다양한 소식을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즐겁고 재밌는 이웃들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제15회 대전광역시 교육감기 학생 검도대회가 한밭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200여 명의 참가 학생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며 승부를 겨뤘습니다. 정재훈 시민기자입니다. 제25회 대전광역시 교육감기 학생 검도대회가 초중고 학생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밭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검도는 고대부터 행해진 전통 무술로서 예를 중시하는 운동으로 예의는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규범입니다. 검도 경기는 두 사람이 머리를 보호하는 호구와 몸통과 손목을 보호하는 보호대를 착용하고 죽도로 상대의 머리, 허리, 손목을 치거나 찔러서 승부를 결정짓는 경기입니다. 개회식에서는 박영호 대전광역시 검도회 전무이사의 개회 선언에 이어 대전광역시 검도회를 끌고 있는 류여성 회장의 대회사와 미래 세대의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설동호 교육감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천중학교 이율 선수와 전지민 선수가 선수대표 선서를 했습니다. 제25회 대전광역시 교육감기 검도대회를 맞이하여 우리 학생들이 다치지 않고 검도대회를 잘 마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인들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이 기량을 통해서 본인들의 검도가 발전하였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검도 경기는 죽도를 가지고 승패를 겨누는 경기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장비를 정확히 착용해야 합니다. 모든 선수들은 다부지게 보호장비를 착용하며 필승을 다졌습니다. 체력이랑 운동신경이랑 집중력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고 이게 아무래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다 보니까 친목 관계도 좋아져서 좋은 것 같아요. 선수들이 경기장에 입장하거나 퇴장할 때 정중히 예를 갖추는 모습을 보며 이곳이 바로 인성교육의 현장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검도 경기는 특히 체력 요수 중 지속적인 공격과 수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구력과 순발력 및 민첩성이 요구되는 경기입니다. 경기장에서 힘찬 기합 소리와 함께 민첩한 동작으로 상대를 공격하며 축도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에 스트레스는 절로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검도를 시작하고 키도 커지고 힘도 세지기 시작했으며 같이 다니는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재능을 찾은 것 같아 매우 기쁩니다. 경기 방식은 3분 1회전으로 상대의 머리나 몸통 및 손목 부위를 먼저 2회 타격하는 선수가 승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학부모와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인 시상과 단체전 시상이 이루어졌으며 단체전에서는 초등 저학년부 우승 죽동초등학교 A팀, 초등 고학년부 우승 대암초등학교 B팀, 남중부 우승 갑천중학교 A팀, 여중부 우승 충남여자중학교가 영예의 수상을 차지했고 다음 대회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성대의 대회를 마쳤습니다. 예를 중시하는 검도운동을 통해 항상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폭넓은 대인관계와 더불어 공부하면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들기 바랍니다. CNB 시민기자 정재훈입니다. 사단법인 색동의 대전시 지부 회원들이 여름과 겨울방학 때마다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번 여름방학에는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우주 작은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정재훈 시민기자입니다. 색동의 대전지부 회원들이 우주 작은 도서관에서 방학을 맞아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들을 찾아갔습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모두 4차례에 걸쳐 봉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부모님이 맞벌이여서 도서관에 일찍 온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삼삼오오 모여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주 작은 도서관에서 어린이들과 환경 오염 요즘에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환경 오염과 에너지 절약에 관한 수업을 달 샤베트란 그림책을 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구름빵을 지은 백희나 작가의 두 번째 창작 동화인 달 샤베트는 지구와 환경의 중요성을 환상적으로 풀어낸 그림책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밤 모두들 창문을 꼭꼭 닫고 에어컨과 선풍기를 틀며 잠을 청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커다란 달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은 전기 사용으로 정전이 되고 온 세상이 캄캄해졌지요. 반장 할머니가 녹아내린 달로 만든 샤베트를 먹은 이들은 그날 밤 선풍기와 에어컨 대신 창문을 활짝 열고 시원하고 달콤한 잠을 잔다는 환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녹아내린 달로 샤베트를 만든 반장 할머니처럼 어린이들도 풍선과 주스를 이용하여 샤베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은 옥토끼들에게 달맞이 꽃으로 달을 만들어 준 것처럼 노란 색종이로 꽃을 만들고 야광봉으로 빛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재밌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어린이들은 저마다 달 샤베트 맛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우주 작은 도서관에서는 지역민과 아이들을 위해서 초등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특별히 색동의 대전지부에서 색동 이야기 교실을 와서 해주셔서 아이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풍선으로 샤베트를 만든 게 제일 재밌었어요. 사람들이 에너지 절약을 안 하고 계속 에어컨이랑 선풍기만 틀다가 쾌적하고 편안한 우리가 주인인 작은 도서관에서 좋은 책과 함께 안전하게 방학을 보내는 어린이들의 밝은 웃음이 저 멀리 달까지 다다르는 듯 했습니다. 너무 더워 잠을 잘 수 없는 여름밤, 시원하고 달콤한 이야기 속에서 지구를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점점 자라나 커다랗고 노랗고 둥그런 보름달처럼 환하게 빛나길 바랍니다. CNB 시민기자 정재훈입니다. 전국을 다니며 담아온 사진을 엄선해 전시를 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10회 이륙포토전 소식 이덕성 시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륙포토 회원들이 전국을 다니며 담아온 사진 중에서 엄선한 50여 점의 사진을 대전 서구문화원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여 많은 시민에게 선보여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양범석 회장은 이야깃거리가 있는 사진을 엄선하여 전시를 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우리 이륙포토 회원은 10번째 전시회를 하는 겁니다. 또 저희들 그 전시 작품은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사진으로 사진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내용이 있는 사진을 전시하고 있는 겁니다. 전시회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은 본인 작품을 자랑스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 작품은 한 컷이 아닌 1000장 이미지 이상을 한 화면에 이렇게 구성을 한 개념사진입니다. 개념사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추상적인 제 생각을 시각화한 사진인데 하얀 눈 언덕에 지금 나무가 서 있어요. 그런데 저의 희망, 저의 꿈을 민들레 홀씨로 여기 형상화해서 서리꽃이 피는 그런 장면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힘듦,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저의 생각을 개념으로 표현한 이미지입니다. 한바수목원에서 촬영한 작품인데요. 한 일주일간은 새벽에 이걸 촬영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가서 부드러운 빛을 이용해가지고 최절정 시기를 담고자 이렇게 해서 촬영을 했는데 이 촬영됐지만 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이렇게 사진으로 정지를 해서 가장 이렇게 오랫동안 보고
작품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렇게 계속 그 아름다운 장면에서 멈춰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촬영을 하였습니다. 관람 온 한 시민은 작품을 본 소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작품에 특별히 눈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점의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느 부분을 사람을 전체를 다 하는 것보단 전체를 다 표현하지 않으면서 이 부분을 상상할 수 있는 것과 또 하나는 옆에 있는 어떤 등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봤었을 때 정말 이 훌륭한 작품으로 생각을 하고 이 작품에는 이 사물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 디테일이라든지 또한 이 상황 속에서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 자체가 정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인 것 같습니다. 좋은 작품을 많이 전시하여 시민들이 문화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 이덕성입니다. 대전 자원봉사센터가 공연예술인 자원봉사 단체들을 격려하기 위해 자봉자봉 버스킹 대회를 마련했습니다. 현장에 조재석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서대전 내거리역 지하 3층에 있는 자원봉사 홍보존입니다. 이곳에서 공연예술인 자원봉사단을 뜻하는 자봉자봉 버스킹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예선과 본선을 통해서 결선에 오른 세 단체가 공연을 펼칩니다. 첫 무대는 동구 신바람 아코디언 봉사단의 공연으로 시작합니다. 2006년에 창단한 공연 봉사단인데요. 평균 연령이 75세인 어르신 봉사단입니다. 어르신들 모두의 고향인 시골을 그리워하는 물방아 도는 매력을 아코디언과 하모니카의 정겨운 가락이 관람객들을 들썩이게 합니다. 지난 날을 회상하는 듯 흥겨운 가락에 목청을 돋우며 합창을 합니다. 이 대전 아코디언 동호회 일명 동구문화원의 신바람 아코디언 연구단 회장 신호철입니다. 저희는 2006년도에 창단되어 현재 단원은 35명이고 평균年龄은 75세이고 그동안 매년 한 5, 6회 연주를 해왔습니다. 아마 누계가 한 1,500회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무대는 한박윤리문화예술단의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복장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기타, 색소폰, 단타, 가수 등 다양한 단원으로 구성된 한박윤리문화예술단은 2017년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하고 5, 60대 회원 25명으로 조직된 단체인데요. 그동안 노인과 장애인 시설, 각 기관과 단체에서 재능 기부 공연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신나는 난타 공연과 익살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자갈치 아줌마 공연은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하여 관람객들의 큰 환호와 박수를 받았습니다. 오늘 신나게 즐기자 이 삼복도위에 그래갖고 첫 곡은 자갈치 아줌마로 다 같이 함께 관중들과 함께 즐기는 무대로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홍시로 해갖고 또 신나게 어르신들과 함께 노는 걸로 했고 세 번째 마지막은 더 신나는 걸로 한 잔에 해가지고 10분 동안 즐겁게 즐기고 내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운 앙상블 공연 봉사단의 공연이 이어집니다. 용운 앙상블은 가정주부와 직장을 퇴직한 지역 주민 20여 명이 2015년에 창단한 공연 봉사단입니다. 연령이 60, 70대인 봉사단원들은 요양원, 요양병원, 장마당, 다문화 행사, 경로잔치, 보훈회관 등에서 음악 재능 기부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 자원봉사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해서 어르신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하고 그런 무대 자리도 앞으로 더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함으로써 복지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CNB 시민기자 주재석입니다. 한국인의 성씨에 대한 토크 콘서트가 한국족보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족보의 기원과 변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홍양숙 시민기자입니다. 대전 중구 세계 효문화 중심지인 뿌리공원 한국효문화진흥원 한국족보박물관에서 단국대 유영식 교수와 한국성씨총연합회 양완석 상임이사의 한국인의 성씨에 대한 토크 콘서트가 열려 다녀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족보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오늘날 족보의 의미와 미래 변화 방향 등 족보의 기원과 변천에 대한 유영식 교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중 문화는 세계 다른 나라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중 문화를 잘 발전시키면은 새로운 순기능 또한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 질서, 선행 등의 많은 순기능을 잘 살려서 우리나라의 문중 문화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족보는 한 조상에서 내려온 성과 본이 같은 일가이며 동족이 그들의 시조로부터 현재 자손까지의 계보를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족보는 조선시대로부터 본격적으로 간행되었으며 왕실 족보가 간행되면서 양반 중심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오늘날 대학생에게 족보란 시험 족보라는 명명으로 이전에 출제되었던 시험 문제들을 모아서 정리해 놓은 메모장이나 공책 따위를 얘기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역시 족보란 젊은이들에게는 먼 꿈나라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족보는 안동 권씨라는 설명과 더불어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는 족보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문벌 귀족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가보, 가첩, 족보 등의 용어는 있었지만 조상의 내외 관계를 기재한 것은 족도의 형태랍니다. 우리들의 전통 뿌리 문화의 일이 보람있고 미래 세대가 공유해야 되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좀 가졌습니다. 젊은 세대가 짧게 자기 정체성, 자기 뿌리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매우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더 확장되고 또 지금 관심이 없는 미래 세대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것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간단 없이 그야말로 보수 없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족보를 공부하는 것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미래 행동,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며 오늘날 족보는 자신의 뿌리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는 공부라 생각합니다. 종중과 문중의 장점은 후대에 선한 영향력을 갖게 해주는 것이라는 생각에 부족한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 홍양숙입니다. 제2회 도안앞마당 축제가 대전 서구 아름드리 소공원에서 열렸습니다. 행사 소식 전가철 시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날 행사는 문화예술 공연, 체험부스, 벼룩시장, 푸드트럭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오후 5시부터 시작한 개막 행사에서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선언, 유공자 표창, 축사,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도안동 주민들로 구성된
통기타 합주 공연과 구봉예술단의 퓨전 난타, 청년 아티스트의 공연, 이영민 가수의 열창에 많은 주민들이 함께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도안동 축제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부터 비가 와서 덜 덥고 또 더 청명한 상태에서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 또는 대전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원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고 도안동이 어느 동보다 살기 좋은 동네가 되는 것 같고 도안동 주민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여기 캐치프레이즈대로 안녕하고 매일 편안한 도안이 되기를 바라면서 축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축제에 보니까 푸드트럭 체험부서에서는 3D 펜 만들기, 나만의 컵 만들기, 추억의 달고나 만들기 등 재미있는 행사가 이어졌고 대전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준비한 찾아가는 마음 상담소에는 많은 시민들이 직접 행동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주민자치회 배움분과에서 준비한 심폐소생술 체험부서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직접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체험하였습니다. 이 교육은 여름철을 맞이해서 물놀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백문의 불여일견이라고 여러 번 100번 듣고 한 번 보는 것보다도 우리가 실제 체험을 해보고 경험을 해봄으로써 많은 우리 도안 주민들이 위험에 처질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사람을 고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민들과 함께하는 도안 한마당 축제는 여느 축제와 달리 마지막 프로그램에 영화 상영을 하였는데 시민들이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시민들은 잔디밭에서 가족들과 함께 색다른 축제 경험을 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 전갑철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지역 소식을 종합해 전해드린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생생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시민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CNB 시민기자단이 지역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취재해 전달해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